학교 앞에 마라탕 가게가 있어요. 가본 사람들은 다 맛없다고 해요. 제 룸메이트가 한번 먹어봤는데 결과적으로 거식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는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살이 쪘어요. 제가 발견할 때까지는 그가 매일 몰래 마라탕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배달 음식을 잘못 가져와서였어요. 학생, 당신의 배달 음식이요. 아래층에 놔둬요. 잠시 후에 제가 내려가서 가져갈게요. 룸메이트 장텐의 목소리인 걸 알아들었어요. 그제야 알아챘어요. 위의 주소는 우리 기숙사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이름과 전화번호는 낯선 것이었어요. 장텐이 왜 시킨 배달 음식을 몰래 받는 거지? 누구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배달 음식을 찾은 후에 바로 위로 가져가서 장텐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배달 음식을 시킨 적이 없다고. 너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말했지. 방금 전화 받은 사람이 너라고. 내가 장텐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는 빈정대며 말했어. 내가 다른 사람의 배달 음식을 잘못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나에게 떠넘겼어요. 이 누명은 나는 안 쓸 거야. 제가 화가 흘렀어요. 그냥 배달 음식을 탁자 위에 놓아버렸어요. 먹든 말든. 룸메이트 아침과 샤오홍이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배달 음식이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갑자기 아치가 너희들 악취 안 맡았냐고 물었다. 누가 몰래 러스펀 먹은 거 아니야? 샤오홍이 코를 막고 기숙사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사실 나는 감기로 코가 막혀서 어떤 냄새도 맡지 못했다. 그냥 장텐이 망신당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다. 일부러 배달 음식 냄새 아니냐고 말했다. 아칭이 듣고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았다.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다. 이거 학교 밖 그 맛없는 마라탕 아니야? 전화 한 통 하면 누군지 알 수 있어. 샤오홍이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다. 배달원이냐고 물었다. 내 배달 음식 어디 갔어? 이게 바로 장텐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장텐의 침대를 바라봤다. 커튼 틈새로 그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설마 내가 정말 착각한 건가? 얼른 사과했다. 배달 음식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래층에 도착했는데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문자로 그 사람에게 배달 음식을 어디에 뒀다고 알려줬다. 돌아가는 길에 기숙사사가 마주마를 만났다. 그는 손에 배달 음식을 들고 있었다. 계단 입구에서 몇몇 학생들과 학교 밖 맛없는 먹는 마라탕 가게. 내 룸메이트는 입으로 맛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매일 몰래 먹으러 간다. 무슨 버릇인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난 것은 오늘 일어난 일이다. 내부 전화가 없었다면 그 배달 음식이 장텐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몰래 계단실로 숨어 들어갔다. 그 장텐과 똑같은 음식을 시킨 여자가 누군지 보고 싶었다. 기숙사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상한 그림자가 배달 음식 두는 곳에 나타났다. 그는 먼저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배달 음식을 들고 기숙사 밖으로 달려갔다. 나는 아칭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텐은 역시 기숙사에 없었다. 이것으로 나는 더욱 궁금해졌다. 장텐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학교가 크지만 사람이 적은 곳은 많지 않다. 장텐이 운동장 트랙 옆에 앉아 닭발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만면에 취한 표정으로 씹고 있었다. 나는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를 바라보며 분명 이 지마라탕이 맛없어 죽겠다고 말하면서 또 여기저기 자신을 홍보하고 먹고 나서 식욕부진에 걸렸다는 일을. 식욕부진에 걸린 후 그는 매일 죽만 조금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은 좋았다. 한 번에 영어 4급 시험에 합격했다. 수업 시간에도 절대 졸지 않았다. 알고 보니 매일 배불리 먹고 우리 앞에서 연기한 거였다. 그 장면을 찍어서 다른 룸메이트들에게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장텐이 감지 안 돼.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며 입을 벌려 하얀 이를 드러내며 나를 향해 웃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손이 떨렸다. 흐릿한 그림자만 찍혔다. 너 궁금하지 않니? 내가 왜 이 집 마라탕을 먹는지. 오늘 밤 우리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자. 그럼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장텐이 입을 크게 벌려 고기 한 점을 삼켰다. 입가에 묻은 빨간 기름. 그의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한 틈을 타 내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됐어.
그냥 내가 배달 음식을 잘못 가져왔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냉소했고 그 마라탕 가게는 내가 나에게 추천한 거야. 너도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마라탕 가게가 맛없다고 들었어. 그걸 우리 4명이 있는 작은 단톡방에 공유해서 이야기했어. 장텐이 그때 가장 관심이 많았어. 나는 그냥 농담으로 몇 마디 부추겼을 뿐이야. 그가 정말로 갔어. 내가 대답하지 않자 장텐이 바로 내가 기다릴게라고 말했어. 내가 오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할 거야. 그의 선홍색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 그 안에 사리 형태를 알 수 없는 덩어리로 변했어. 으깬 고기, 나는 몸을 굽혀 토해냈다. 정오부터 내 배가 심하게 쥐어짜는 듯 아팠어. 침대에 누워 고통을 참았어. 어느새 잠이 들었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켰어. 수백 개의 메시지가 떴어.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만약 아침과 샤오홍이 알게 되면 그들이 너를 싫어하게 될까? 10시가 지나도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는 일을 그들에게 말할 거야. 만약 모두가 서로 낯설 때 그들이 쉽게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평한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나중에 만회하려 했지만 장텐에게 들킬 줄은 몰랐다. 벌써 밤 9시였다. 배가 아파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아침이 내 침대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내 커튼을 톡톡 치며 우리가 빵 가져왔어. 좀 내려와서 먹을래? 장첨은 벌써 잤다. 나는 안심했다. 그 문자들은 그의 장난인 것 같았다. 샤오홍도 안 자고 그는 퇴근한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상전은 오늘 밤에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 몰랐어? 내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서 위층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왜 그래? 나는 핸드폰을 켜서 그들에게 모든 문자를 보여줬다. 샤오홍이 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금이 신경 쓰는 건 다른 일이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약점 잡혔어? 너희 기숙사에 없을 때 몰래 너희 화장품을 썼어. 그리고 지금은 가까워진 룸메이트들을 보며 장텐이 계속 나를 협박할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용기를 내서 뒷말을 하다 아진의 명품 옷을 몰래 입고 데이트하러 나갔다. 아진은 오히려 안도했다. 별거 아니야. 살인이나 방화를 한 줄 알았어. 샤오홍이 깨달았다. 내가 말했잖아. 분명 거의 다 썼는데 어떻게 새 것이 된 거야? 내가 바꾼 거였구나. 순간 내 마음은 참을 수 없이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하지만 아진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장전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몰래 그 마라탕 가게에서 먹었어. 한동안 됐을 거야. 여러 번 난 그에게서 마라탕 냄새를 맡았어. 샤오홍이 의문을 표했다. 그 마라탕 가게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신기한 거지? 이 일에 대해서는 나도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다들 맛없다고 해. 근데 장텐의 모습을 보면 맛없을 리가 없어. 시간이 조용히 흘렀다. 벌써 10시였다. 우리 휴대폰에서 동시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아진과 샤오홍이 보고 나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선생님이 학급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다. 학생들에게 마라탕 가게에 가지 말라고 했다.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 이때 장텐이 돌아왔다. 그가 한동안 노크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의 끄듬을 길게 느렸다. 어조가 음산했다. 손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아침이 몸이 안 좋은지 물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이미 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급히 그를 붙잡았다. 그는 오늘 열쇠를 가지고 내려갔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열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눌려진 문틈을 응시했다. 침을 꿀꺽 삼켰다. 천천히 엎드렸다. 갑자기 핏발이 가득한 두 눈과 마주쳤다. 그가 입을 크게 벌렸다.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거리가 그렇게 멀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 이제 아침도 장텐의 이상함을 느꼈다. 기숙사 분위기가 섬뜩해졌다. 아침에 휴대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그가 이름을 보니 장텐이었다. 받을까 말까? 내가 보기에 정말 피할 수 없어서 문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는 다 잠자리에 들었다고. 내가 열쇠로 직접 열어 몇 번 부른 후에 밖이 조용해졌다. 이어서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샤오홍의 얼굴에 죄책감이 나타났다. 만약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서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면 사고가 나면 어쩌지? 아지에는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는데도 왜 열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때 사고가 나도 우리 책임은 아니다. 나도 그가 흔들릴까 봐 두렵다. 계속 말했다. 비록 그가 귀신이 아니더라도 절대 우리가 알던 그 장텐이 아니다. 이 장텐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 나는 과장하지 않았다. 장텐의 그 모습은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같았다. 그들은 침묵하며 이 주제를 피했다. 각자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했다. 기숙사가 조용해졌다. 샤오홍이 잠시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그가 가지 않았다니 어떻게? 말을 하다 말고 내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다. 맞아. 그는 분명 10시 반을 기다리고 있어. 10시 반은 기숙사 소등 시간이다. 소등 전에 사감 아줌마가 기숙사 점검하러 온다. 위반 전기 제품 있나요? 그리고 늦은 귀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해. 그리고 문 밖의 장전은 기숙사 관리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와서 방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문 열어. 10시 반이야. 아직 10분 남았어.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도 상관없어. 너는 어느 기숙사에 살아? 거의 불을 끌 시간이야. 아직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어. 장전은 역시 안 갔어. 열쇠를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 안에 사람 없나요? 기숙사 관리 아주머니는 그의 말을 믿었어. 기숙사 문을 두드리기 시작. 기숙사 방 점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 아침, 핸드폰 내려놔. 내가 열게. 어차피 우리 사람 많아. 두려워하지 않고 몇 걸음 걸은 후에 그는 멈춰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 문은 결국 열렸어. 밖에 서 있는 장전은 얼굴에 음산한 미소를 띠고 나에게 손을 흔들었어. 몸에서 환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는 말했어. 드디어 문을 열었구나. 기숙사 사감 아줌마가 계셔서 나는 조금 용기가 생겼어. 그는 자기가 열쇠를 가져왔는데도 우리한테 문을 열라고 우겼어. 기숙사 사감 아줌마는 우리 설명을 듣지 않고 음침한 얼굴로 들어와서 너희 여자애들이라고 하셨어. 매일 게으름 피우고 교활하게 굴기만 한다. 하나도 성실한 애가 없어. 장텐이 기숙사 사감 아줌마 뒤를 따라 문을 닫았다. 손에 양념을 챙겼다. 색깔 있는 국물이 든 빨간 비닐봉지를 기숙사 사감 아줌마에게 건넸다. 두 사람이 우리 앞에 멈춰섰다. 이 행동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유도 없었다. 장텐, 사감 아줌마와 장텐의 관계가 이 정도로 좋다니. 더군다나 사감 아줌마의 것일 리가 없었다. 그는 손에 오직 손전등만 넣고 다닌다. 그것은 그의 습관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모두가 한 가지를 간과했다는 것을 알았다. 방금 사감 아줌마는 어떻게 내 말을 들었을까? 무서워서. 모두가 말소리가 아주 작았다. 하지만 그는 들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의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샤오홍이 고개를 돌려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양추라고 말했다. 반 단체방의 선생님이 모두를 골뱅이했어. 나는 그 골뱅이 알림을 열어봤다. 오늘 밤 학생이 폭행을 당했어. 경찰이 이미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 중이다. 여러 선생님들도 적극 협조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기숙사에 머물러 주십시오. 사감 아주머니는 오늘 밤 점검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소등합니다. 사감 아주머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기를 싫어하면 내가 사장님을 불러서 현장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장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찔렀다. 마지막 글자에 이르렀을 때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아픈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제야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한 덩어리의 검은 그림자가 벽을 타고 올라왔다. 가장 가까운 애정의 머리 위에 멈췄다. 그림자가 자신의 형태를 조정했다. 거대한 두 손으로 변했다. 그 검은 손이 벽을 뚫고 나왔다.
힘껏 아친의 어둠을 움켜쥐고 위로 잡아당겼다. 아래에 연결된 두피도 함께 잡아당겨졌다. 한치 한치 뇌에서 떨어져 나갔다. 아친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사감 아주머니와 장태는 이 광경을 매우 즐기며 바라보았다. 입은 계속 침을 삼키고 있었다. 장태는 내 시선을 알아챘다.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승리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복도는 물론 학교 전체가 조용했다. 기숙사 관리 아주머니가 빨간 비닐봉지를 열었다. 뽑아낸 피어를 넣었다. 국물에 넣었다. 봉지 너머로 몇 번 주물렀다. 학교 밖 그 마라탕 집 특유의 냄새 곧 퍼졌다. 기숙사 관리 아주머니가 냄새를 힘껏 들이마셨다. 찡그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뭔가가 더 필요했다. 그림자가 신호를 받았다.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는 이미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많은 양이 피부가 벗겨진 부위에서 흘러내렸다. 전체의 3분의 2가 빨간색이었다. 이번에는 그 손의 목표는 그의 귀였다. 샤오홍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울면서 장텐에게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친구잖아. 우리가 내 앞에서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장태는 무표정하게 내가 그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샤오홍의 울음소리가 목에 걸렸다. 낮은 신음소리로 변했다. 귀는 이미 채취가 끝났다. 아치는 온몸에 뼈가 빠진 듯했다. 우리를 붙잡는 그 힘에 의지해서 있었다. 그는 애써 입술을 움직였다. 한마디를 했다. 나는 잘 듣지 못했다. 눈물이 여전히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나왔다. 나는 우리 함께 살자고 말했다. 기숙사 관리 아줌마가 신선한 위어를 봉지에 넣었다. 악취가 더 진해졌다. 샤오홍이 냄새에 입을 벌리고 숨을 쉬었다. 장텐이 빨간 봉지를 들고 있었다.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재빨리 샤오홍의 입에 던져 넣었다. 샤오홍이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 같았다. 그가 손으로 꼭 막았다. 나는 급히 이를 악물었다. 먹으면 너희를 풀어주겠다. 샤오홍이 눈물을 흘리며 삼켰다. 이어서 장텐이 아친의 입을 벌렸다. 검은색의 고깃줄이 섞인 머리카락 덩어리를 밀어 넣었다. 아친은 이미 아무것도 씹을 힘이 없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깨물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장텐이 아친의 턱을 벌렸다.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밀어 넣었다. 그가 삼키도록 도왔다. 오직 나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기숙사 관리 아줌마가 궁금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검은 그림자가 그의 시선을 따라 이동했다. 내 머리 위로 떠올랐다. 두피에서 통증이 전해졌다. 나는 내 몸에서 아침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놓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아팠다. 이런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 너 아직도 만족하지 않니? 장텐이 손으로 머리카락 한 움큼을 움켜쥐었다. 필사적으로 내 입에 밀어 넣었다. 입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하는 거야? 우리 놓아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먹어, 내게 먹어. 두피의 통증.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했다.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도 입을 벌렸다. 장티엔이 기회를 포착했다. 선정단의 머리카락 뭉치를 손가락에 올려놓고 곧바로 내 목구멍 깊숙이 찔러 넣었다. 너 먹었어, 너 먹었어. 하아. 기숙사 사감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챙겼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잠시 그들이 떠나자 원래 조용했던 복도가 시끌벅적해졌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아친이 자기 귀와 머리를 만져보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전신 거울 앞에서 자꾸 비춰봤다. 우리 방금 꿈을 꾼 건가? 샤오홍이 죽음에서 도망친 후 오히려 울지 않았다.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이 그립다고 말했다. 그제야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너희 뭐 하고 있어? 방금 떠난 장티엔이 아무 일 없는 듯 들어왔다. 샤오홍, 너 왜 울었어? A는 나 순간 끊었어. 준비, 뒤로 물러서며 너 아직도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려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냥 농담한 거야. 너 진짜 화났구나. 내가 그걸 농담이라고 해? 그런데 그는 평온한 표정이었어. 마치 전에 있던 모든 일을 잊은 것처럼.
그냥 문자 폭탄이잖아.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허거 사줄게. 사과할게. 그리고 뭔가 깨달았다. 우리? 나는 너한테만 보낸 거 아니야? 나는 자신 있게 그를 쳐다볼 수 없었어. 이 끔찍한 일이 평생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 기억을 그는 그냥 잊어버렸어. 샤오홍도 울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너 정말 기억 안 나? 방금 너는 머리카락을 아침과 양초 입에 억지로 넣었잖아. 너희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장이 입을 삐죽 내밀었어. 매우 짜증난 표정이었어. 그럼 너는 왜 양초에게 그런 농담을 한 거야? 강티엔이 말했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라고. 그와 무슨 상관이야?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 참을 수 없었어. 너 우리한테 거식증 있다고 속였어. 아금이가 내가 한 숟갈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그는 훗하고 코웃음 쳤다. 어차피 나 반 전체의 사진을 단체로 보냈어. 옆에 있던 샤오홍이 잠시 멍해졌다. 그래서 나랑 아금만 받은 게 아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이성을 잃었다. 넌 사기꾼이야. 넌 죽어버려. 말이 나가자마자 내가 먼저 멍해졌다. 역시 두려움 속에서 나도 악마가 될 수 있구나. 너희들 일단 그만 싸워. 샤오홍이 눈살을 찌푸리며 표정이 무거웠다. 그가 핸드폰 화면을 내게 들이밀었다. 봐봐, 지금 겨우 8시 반인데. 그리고 아금은 왜 아직 안 나오는 거야? 나와 샤오홍은 서로의 눈빛에서 공포를 보았다. 두려움에 옆 기숙사 여자애가 와서 물건을 빌려갔다. 아금이 자기 보온병을 내가 쓰라고 했어. 어느 게 그의 거야? 그는 계속 화장실에 있었잖아. 내가 어떻게 그를 봤어? 내가 분명히 그에게 물었는데. 여학생은 계속 샤오홍을 쳐다봤다. 나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전에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친구 집에 간다고 했다. 다행히 오늘 밤에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 점검 안 하신다. 장전은 분명히 이 사실을 모른다. 사감 선생님이 언제 기숙사 점검 안 한다고 하셨나? 여학생은 증명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서 기록을 뒤졌다. 이상하다. 없네.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건가? 여학생은 이런 일에 연연하지 않았다. 보온병을 들고 자기 기숙사로 돌아갔다. 머리 위에 등이 꺼졌다. 핸드폰 시간이 10시 30분으로 바뀌었다. 설마 우리는 먼저 10시라는 시간을 경험했고 일어날 일 다시 원래 올바른 시간으로 돌아온 건가? 아침에 전화는 계속 꺼져 있다고 나왔다. 나와 샤오홍은 걱정되어 잠을 못 잤다. 위챗으로 오늘 밤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0시 30분에 일어난 일은 정말 환각이다. 다만 그 힘이 환각 속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잠시 후 샤오홍이 또 메시지를 보냈다. 전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급히 단체 채팅 기록을 뒤졌다. 선생님이 올린 이름을 보았다. 사망자는 아침이다. 아금이 마라탕 가게에서 죽었다. 그는 온몸이 벌거벗은 상태였다. 몸에는 빨간 국물이 덮여 있었다. 얼굴은 굳은 홍유 아래 숨겨져 있었다. 무슨 표정인지 알 수 없었다. 범인은 마라탕 가게의 요리사였다. 그는 예전부터 아금을 사모하고 있었다. 어젯밤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었다. 그는 아금이 토핑을 추가하러 간 사이에 그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훔쳤다. 그리고 그를 속여 주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밀치는 과정에서 아금이 실수로 끓는 국물 냄비에 빠져 죽었다. 이 증언에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아금이 다른 방식으로 죽었다는 그는 범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범인은 기숙사 관리인 아줌마와 장전이다. 나는 처음에 그 일들이 그저 우리의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제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두렵다. 그날의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두렵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내외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아무도 죽음을, 사건을 작은 마라탕 한 그릇과 연관짓지 않는다. 하지만 마라탕 가게도 점점 장사가 안 되었다.
한 신규 가게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 가게와 마라탕 가게의 평,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나 그날 밤이 지나고 다른 음식에 흥미를 잃었다. 억지로라도 먹어서 체력을 유지해야 했다. 더 괴로운 것은 매 식사 시간이 되면 캠퍼스에서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조용한 구석이 보인다. 거기에 누군가 앉아서 마라탕을 먹고 있다. 그 냄새는 또 냄새나고 유혹하는 냄새가 계속 코를 찔렀다. 수업에 집중할 힘이 없었다. 나와 샤오홍은 자주 결석하고 기숙사에서 쉬었다. 가자, 저 마라탕 가게가 1+1이래. 내가 쏜다. 나는 아직 기숙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장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옆방 여학생과 이야기하는 소리. 아침이 장례를 치른 후 장태는 그날 밤 일을 완전히 잊었다. 기숙사 관리 아줌마도 평범한 중년 여성이 되었다. 나는 그 냄새를 참을 수 없다. 그녀도 예전의 나처럼 거절했다. 장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험악해졌다. 내가 갈게. 오늘 밤에 너를 찾으러 갈게. 나는 시야를 가린 벽을 지나갔다. 장태의 입술에 묻은 빨간색을 보았다. 순간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장텐이 쳐다보기 전에 나는 곧바로 벽 뒤로 숨었다. 그가 너는 한 번만 겪어보면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하지만 강하게 느꼈다. 그가 이미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챘다고. 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샤오홍, 나를 믿어.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한 번 먹어보니 맛있다고 느꼈고 두 번째에도 여전히 맛있다고 느낄 거야. 너는 정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오히려 30일만 채워 먹으면 모든 게 끝나. 한번 해볼래? 장텐이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기숙사에 마라탕 냄새가 가득했다. 내가 작은 소리를 내자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나머지는 내가 결정해. 나는 커튼 너머로 샤오홍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먼저 이 글을 봐봐. 샤오홍이 링크를 보냈다. 클릭하자 자동으로 브라우저로 넘어갔다. 그리고 활동 이미지가 나타났다. 30일 연속으로 먹은 고객은 앞으로 마라탕이 공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도 있다. 활동 주최자의 이름은 마라탕이다. 사진 속 식당 모양을 보고 알아봤다. 학교 밖에 있는 그 마라탕 가게인 걸 알아봤다. 이름도 맞았다. 다 보고 나서 채팅 화면으로 돌아왔다. 샤오홍, 나 방금 장텐한테 보상이 뭐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상을 끝내는 거래. 너는 믿지 마. 그냥 너를 속여서 마라탕 먹게 하려는 거야. 계속 상대방이 입력 중이라고 떴어. 1분 후에 샤오홍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 나도 바보 아니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버텨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장텐 같은 괴물이 될 거야. 이번에는 샤오홍이 답장을 안 보냈어. 샤오홍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 그는 아무것도 못 먹기 시작했어. 나중에 그의 엄마가 밥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 샤오홍은 겨우 조금 먹었어. 하지만 내 의심은 점점 깊어졌어. 유일하게 나를 안심시킨 건 그에게서 마라탕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몰래 샤오홍의 핸드폰을 살펴봤어. 그의 대화 기록에 사장이라는 연락처가 하나 더 있었어. 첫 번째 메시지는 활동 사진이었어. 30일 동안 계속 먹으면 보상은 연구 이용권. 두 번째는 샤오홍이 보낸 거야. 나는 이미 20일 동안 먹었어. 아직 10일 남았어. 세 번째, 사장님이 계속하라고 답했어. 넌 나에게 감사할 거야. 나는 즉시 샤오홍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 그의 침대 커튼을 열었어. 그는 이불 속에 완전히 앉아 있었어. 손에는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 안에는 반봉지 식은 마라탕이 있었어. 너는 왜 이걸 먹는 거야? 나는 거의 소리쳤어. 샤오홍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 하지만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야. 있잖아. 그 냄새는 처음에는 아주 고약했어. 하지만 먹고 나면 다른 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져. 너는 미쳤어. 나는 안 미쳤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 너도 알게 될 거야.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야. 나는 경악하며 발견했어. 그의 이가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워졌어.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어. 하지만 입가의 기름기를 감출 수 없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샤오홍이 이미 장텐과 같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다음 날들 나는 그들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그 익숙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도서관, 교실, 심지어 기숙사 아래에도 누군가 마라탕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마치 어떤 힘에 지배당한 것처럼.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학교 전체가 그 마라탕 가게에 지배당한 것은 아닐까? 어느 날까지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너는 이미 너무 오래 도망쳤다. 오늘 밤 10시에 가게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가 마지막 단계를 대신할 것이다. 문자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샤오홍과 장텐이 마라탕 가게 구석에 앉아 있었다. 가운데 자리는 비어 있었다. 마치 특별히 나를 위해 남겨둔 것처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밤 10시 나는 그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안은 불빛이 흐릿했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 숙여 먹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장텐과 샤오홍이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가 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그 익숙한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번에는 놀랍게도 구역질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갈망이 있었다. 내가 왔구나.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셨다. 얼굴이 인자한 중년 남자였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뭘 원하니? 내가 경계하며 물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 간단해. 내가 이 마라탕만 먹으면 돼. 영원히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는 뜨끈뜨끈한 마라탕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그릇에 떠있는 빨간 기름과 여러 식재료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깨달았다. 그 식재료들이 좀 이상해 보였다. 어떤 것은 머리카락 같았고 어떤 것은 손톱 같았으며 또 어떤 것은 사람의 장기 같았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비밀이다. 사장님이 신비롭게 말했다. 진정한 신도만이 알 자격이 있어. 장텐과 샤오홍이 옆에서 재촉했다. 얼른 먹어. 맛있어. 나는 망설였다. 손이 저절로 젓가락으로 향했다. 내가 첫 젓가락을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내 두피에서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눈앞의 풍경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장텐과 샤오홍의 얼굴은 얼굴을 가린 괴물 같았다. 사장님의 미소가 귀까지 찢어졌다. 가게 안 모든 손님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는 얼굴을 드러냈다. 아니, 나는 세 개의 그릇을 밀쳐냈다. 돌아서서 문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넌 도망칠 수 없어. 아무도 도망칠 수 없어. 나는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었다. 입가에는 빨간 기름이 묻어 있었다. 눈에는 섬뜩한 붉은 빛이 반짝였다. 다음 날 학교 포럼에 새 글이 올라왔다. 교회 마라탕 가게. 하나 사면 하나 더. 놓칠 수 없다. 사진 속에는 장텐, 샤오홍과 내가 가게에 앉아 있었다.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었다. 특별히 어떤 운 좋은 사람을 위해 남겨둔 것 같았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문장은 30일 동안 계속 먹기만 하면 연구 이용권을 얻을 수 있다.